코딩 셰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화 소개 사이트 웹앱 만들기 세 번째로 TMDB API를 우리 앱과 연동시켜 보겠습니다. TMDB는 The Movie Database의 줄임말로 영화, TV 프로그램, 배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TMDB가 제공하는 API를 사용해서 영화나 TV쇼에 대한 상세한 정보, 포스터, 등급, 예고편 등을 각자의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럼 API 키를 생성하기 위해서 여기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회원 가입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해 줍니다.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하고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면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이처럼 이메일로 전달된 링크를 통해서 인증을 받으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이메일로 가서 Active My Account 버튼을 눌러서 인증을 하면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로그인이 끝나면 이번에는 내 프로필을 클릭해서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좌측 메뉴에서 API 메뉴를 선택해서 다시 이동합니다. 그리고 생성 탭을 클릭하고 디벨로퍼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사용 약관이 나오고 화면 제일 아래로 스크롤해서 동의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조금 번거롭지만 몇 가지 요구사항 항목에 맞게 내용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이름에는 원하는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URL은 대충 아무 URL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요는 너무 짧게 쓰면 좀 더 자세히 적으라는 메시지가 계속 뜨게 되므로 약간 길게 적어 줍니다. 그 아래 개인정보도 한두 글자로 대충 적으면 좀 더 자세히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뜨므로 약간 길게 입력해 줍니다. 다 입력이 되었으면 제출 버튼을 눌러 줍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없다면 이처럼 API 키를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API 키와 액세스 토큰은 우리 앱에서 사용할 중요한 내용이므로 복사해서 잘 보관해 둡니다. 이제 상단의 More 메뉴에서 API를 선택해 줍니다. 이동한 Getting Started 페이지에서 API 레퍼런스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좌측에 여기 무비 리스트 메뉴에서 우리가 원하는 영화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URL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이처럼 자동으로 내 액세스 토큰이 적용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고 밑에 Try It 버튼을 클릭하면 그 응답으로 JSON 파일 형태로 요청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JSON 데이터는 키값과 밸류값이 1대1로 매핑된 데이터 형식을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앱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도장 깨기 과제로 출제했던 푸터는 프로젝트 소스코드에서 확인하시고요. 먼저 우리가 불러올 API 데이터를 정의하고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모델이라는 폴더를 새롭게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movieModel.dart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movieModel이라는 클래스를 생성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앱을 만들 때 왜 모델 클래스를 만들까요? 가령 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각 책은 제목, 저자, 출판연도, 장르 등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 클래스는 마치 도서 카드처럼 각 책의 정보를 정리하여 저장합니다. 책을 쉽게 찾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모든 책 정보가 동일한 형식으로 저장되면 새로운 정보 필드, 예를 들어서 추천 연령 등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모델을 업데이트만 하면 되므로 모든 책에 대한 정보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델 클래스는 각각의 정보를 정의하고 구조화시켜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데이터 모델링을 위해서 여기 JSON 데이터의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Now Playing Movie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복사해서 JSON-BO에 붙여넣기를 하고 확인을 해보면 Now Playing Movie 데이터에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여기 Results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각 데이터를 다시 펼쳐보면 각 아이템에 다시 14개의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장르 아이디는 빼고 그 외에 13개의 항목만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JSON 데이터를 불러와서 우리 앱에서 사용하려면 먼저 JSON 데이터를 Dart 파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즉,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데이터의 구조를 반영하는 Dart 모델 클래스를 생성하고 생성자를 통해서 각 속성마다 데이터를 전달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JSON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를 Dart 객체로 변환할 때는 FromJSON 메소드를 클래스 내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속성 값이 많아지면 일일이 하드 코딩을 해야 하므로 챗GPT를 사용해서 Dart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리절트 항목 내에 아이템 하나를 통째로 복사해서 챗GPT에 붙여넣기를 해주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로 한 여기 장르 아이디는 삭제해 주겠습니다. 약간만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밑으로 가서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코딩 셰프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프롬프트는 핵심적인 단어와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할수록 더 좋은 결과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각 속성과 생성자는 잘 생성이 되었고요. FromJSON 메소드도 잘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JSON 데이터를 가져와서 Dart 파일로 만들어서 출력만 하면 되므로 여기 FromJSON 메소드까지만 사용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movieModel.dart 파일에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드를 보겠습니다. 13개의 속성과 생성자는 잘 생성이 되었고요. 잠시 FromJSON 메소드를 보면 여기 팩토리 키워드는 생성자를 의미합니다. 팩토리 생성자는 코드 내에서 객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앱 이미지 트레이닝 북에서 따로 설명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연산자는 null classing 연산자라고 하며 각 속성의 값이 null이 아니면 앞의 값이 그대로 전달되고 만약 null이라면 뒤의 값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타이틀의 값이 null이 아니면 JSON 타이틀의 값이 타이틀 속성으로 전달되고 만약 null이라면 empty string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id의 값이 null일 경우에도 0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래스가 아직 마무리 안 됐기에 다시 중괄호를 하나 더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틀을 준비했으니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우리 앱으로 끌어오겠습니다. 새롭게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movieData.dart 파일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movieData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API 사용법을 보면 URL과 헤더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더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헤더 필드를 설정하여 서버와의 통신 방식을 정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헤더들은 요청의 메타데이터를 나타내며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Dart에서는 이런 헤더들을 맵 자료 구조를 사용하여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는 퓨처와 HTTP 통신의 개념이 필요하므로 코딩 셰프의 플러터 맛집으로 학습을 하고 계신다면 14장과 15장을 먼저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사용할 API 주소를 보면 여기 movie까지가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UR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기본 URL을 담기 위한 변수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복사를 하시고요. base URL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bearer 뒤가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고 발급받은 액세스 토큰입니다. 길이가 꽤 길기에 이 토큰을 위한 변수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각자 액세스 토큰을 복사하시고요. 변수를 생성하고 값으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커러셀 슬라이더에 탑 레이티드 무비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끌어오기 위한 메서드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메서드의 이름은 fetch top rated move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이제 이 메서드의 타입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 메서드는 앱이 실행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 API 주소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응답을 받아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렇듯 데이터를 요청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때에는 반드시 future 클래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데이터는 탑 레이티드 무비즈를 위한 다양한 항목의 영화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API를 통해서 가져올 리스트 데이터를 위한 무비 모델이라는 클래스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fetch top rated movie 메서드의 타입은 future list movie 모델 타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메서드는 비동기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async 키워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버와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므로 우리가 첫 시간에 설치한 HTTP 패키지를 임포트해 주겠습니다. 또한 일반 메서드명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HTTP 패키지의 이름을 따로 HTTP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HTTP 패키지를 임포트 했으니 패키지가 제공하는 get 메서드를 불러오고 URI parse 메서드를 통해서 API에 주소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미리 생성해 두었던 베이스 URL 뒤에 탑 레이티드 무비 데이터를 받기 위한 필요한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헤더스 속성을 불러와서 여기 두 개의 헤더를 맵 데이터 형식으로 전달해 주겠습니다. 먼저 베어러까지만 복사를 하고 헤더스로 와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베어러 뒤에 만들어 두었던 베어러 토큰을 붙여줍니다. 이제 두 번째 헤더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HTTP get 메서드가 데이터를 끌어오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앞에 await 키워드도 붙여주겠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HTTP 패키지가 제공하는 response 클래스 타입의 response 변수에 이 결과를 담아 주겠습니다. response 변수에는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가 담겨야 하므로 역시나 response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status 코드 속성을 사용해서 200, 즉 HTTP 요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한해서 그 결과물을 반환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주고 먼저 JSON 디코드 메서드로 응답 부분, 즉 body를 JSON 객체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여기 results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results 키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한번 감싸주고 기본적으로 JSON 디코드는 다이나믹 타입을 반환하므로 안전하게 리스트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리스트 클래스가 제공하는 맵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이 맵 메서드를 통해서 movie model from JSON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 movie model from JSON은 각 원소를 받아서 JSON 객체를 movie model 인스턴스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JSON 데이터 내에 각 아이템을 Dart 객체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toList를 호출해주면 맵 메서드가 생성한 이터러블을 리스트 무비 모델 타입으로 변환해서 반환해 줍니다. 이 외에 HTTP 통신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면 예외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탑 레이티드 무비즈 데이터를 끌어올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홈페이지.dart 파일로 이동해서
데이터를 호출해 주겠습니다. 먼저 제일 상단으로 가서 우선 우리가 HTTP 통신을 통해서 가져올 데이터를 담을 리스트 무비 모델 타입의 변수를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앱 UI에 출력해 줄 데이터는 앱이 실행되자마자 호출이 되어야 하므로 inState 메소드를 불러오고 여기에서 getMovieData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주겠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getMovieData 메소드를 생성하고 데이터라는 변수를 생성해서 MovieData 클래스에 인스턴스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MovieData 인스턴스를 생성했으니 이제 fetchTopRatedMovie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를 호출하고 이 값을 TopRatedMovie 변수에 전달해 주겠습니다. 빨간 밑줄이 생기는 이유는 fetchTopRatedMovie 메소드가 비동기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wait 키워드를 붙여주고 당연히 getMovieData 메소드도 async 키워드를 달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기본적인 준비가 끝났으니 시험 삼아서 results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 데이터의 첫 번째 자리, 즉 0번째 자리에 있는 오리지널 타이틀 값을 콘솔 창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print 함수를 불러오고 TopRatedMovie에 0번째 자리에 오리지널 타이틀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앱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예, 콘솔 창에 The Shawshank Redemption이 잘 출력되었고요. 여기 results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도 출력해 보겠습니다. movie.data.dart 파일로 이동해서 return문 위에서 print 함수를 불러오고 response.body를 출력해 주겠습니다. return문은 함수의 실행을 중단하고 호출한 곳으로 제어를 반환하기 때문에 return문 다음에 print 함수를 위치시키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앱을 핫 리스타트 시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는 스켈리톤 로딩을 한 후에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여기 inState 메소드 내에서 곧바로 getMovieData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UI가 렌더링 되기 전에 데이터가 로딩이 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로딩을 UI가 완전히 렌더링 된 후에 실행하고 싶을 때에는 widgets binding .instance .addPostFrame callback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메소드는 특정 프레임이 그려진 후에 다음 프레임이 그려지기 전에 실행되어야 하는 콜백을 스케줄링 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getMovieData 메소드는 이처럼 addPostFrame callback 메소드 내로 옮겨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앱을 다시 실행시키겠습니다. 예, 이제는 모든 데이터가 잘 들어와 있고요. 앱을 다시 핫 리스타트 시켜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로셀 슬라이더로 직접 데이터를 로딩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데이터가 로딩된 페이지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위젯 폴더에 새롭게 main 위젯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main carousel slider.dart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테이트리스 위젯으로 main carousel slider 위젯을 생성하고 이 위젯은 TopRatedMovie 관련 데이터를 받아야 하므로 리스트 무비 모델 타입의 TopRatedMovies 변수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생성자에도 추가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는 Top Rated Movies라는 무비 모델 객체 리스트에서 각 영화를 나타내는 요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루셀 슬라이더 위젯을 리턴해주고 우리는 이미 카루셀 슬라이더의 옵션즈 속성에 필요한 값들을 전달해 두었으므로 이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즈에는 여기 Top Rated Movies 리스트에 각 무비 요소를 하나씩 가져와서 그에 해당하는 새로운 위젯을 만들어 주어야 하므로 맵 함수를 사용해서 무비 요소를 하나씩 가져온 후에 이에 해당하는 새로운 위젯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리는 카루셀 슬라이더의 각 이미지를 탭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므로 먼저 제스처 디텍터 위젯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온탭 속성은 우선 모양만 만들어 주고 차일드로 이미지 네트워크 생성자를 불러오겠습니다. TMDB에서 이미지를 호출할 때는 여기 설명처럼 기본 URL을 사용하고 그 뒤에 각 이미지에 주소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미지의 크기는 W300, W500 그리고 원본 사이즈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W500 크기의 이미지를 사용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 주소까지만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한 후에 현재 무비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백드롭 패스 속성의 값을 뒤에 붙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fit 속성을 불러와서 이미지가 모든 공간을 채우도록 box fit cover 속성을 전달해 주고 width를 불러와서 이미지를 카루셀 슬라이더 내에서 화면의 전체 너비로 표시되게 해주겠습니다. 즉, 박스 핏 커버는 이미지가 주어진 공간 내에서 어떻게 채워질지를 결정하는 반면 미디어 쿼리는 그 공간 자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결과를 최종적으로 to list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여기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제 홈페이지.dart 파일로 이동해서 불리언 타입으로 isLoading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값을 true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getMovieData 메소드로 가서 setState 메소드를 불러오고 이 안에서 isLoading의 값을 false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제 스켈리톤 로딩을 위해서 불러왔던 카루셀 스켈리톤 위젯으로 가서 사망 조건 연산자를 사용해서 빨간 밑줄이 생기는 이유는 여기 row 위젯에 const 키워드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sLoading이 true일 때에는 카루셀 스켈리톤 위젯을 보여주고 반면에 false일 때에는 메인 카루셀 슬라이더 위젯을 보여주겠습니다. 물론 Top Rated Movies 속성에는 모든 데이터를 담고 있는 Top Rated Movie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예,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저장을 하고 그럼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카루셀 슬라이더에 TMDB에서 가져온 이미지가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앱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젯 인스펙터가 이처럼 켜져 있을 때에는 앱이 문제없이 잘 작동하지만 위젯 인스펙터 창을 끄면 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플러터 3.22 버전 이후로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이슈 리포트를 보내고 저도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